얘기만 들어보면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순실 청문회에 최순실이 없다. 이 참 아이러니인데 최순실 씨는 지금 구치소에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청문회 상황에 선다는 것이 법정에서 검찰들에게 피의 사실을 조사받는 것과 달리 TV가 생중계되는 속에서 전 국민 앞에서 자기 심정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을 것은 그 주지의 사실이나 그러나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오면 나오는 대로 나오지 않고 피하면 피하는 대로 제가 볼 때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모든 분노가 박근혜 대통령으로 몰려갈 우려가 크다. 따라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참석하더라도 그 분노의 감정들은 바로 9일날 탄핵 표결이라고 하는 여론의 압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뭐 지금 출석하지 않으면 여론의 압박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했지만 조짐은 좋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지금 청와대 등 기관 보고가 열리고 있는데 이 자리에 증인으로 요청이 됐던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 그렇죠. 박흥렬 대통령 경호실장, 류국형 대통령 경호실 경호본부장 등 지금 이런 사람들이 다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세월호 7시간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지금 보이는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지금 기관 보고가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벌써부터 이렇게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뭐 이제 정회 분위기인데 오전에도 한광욱 실장만 나와서 뭐 아주 원론적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뭐 탄핵 가는 건 그런데 이제 국회가 정말 대한 세력이 전혀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증인들이 출석을 안 해서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것도 큰 문제지만 국회 자체가 이제 어떤 권위가 없어진 거 아니냐. 제가 이제 5.18 청문회를 했을 때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네네. 그때 국회의 그 권위와 그 신뢰하고 비교하면 사들이 숱하게 나왔지 예, 않습니까? 지금 뭐 격세지감이고 그건 뭐 다른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재경 민정수석의 경우에는 뭐 지금 민정수석 들어간 지 몇 달 안 돼서 세월호 2014년 4월 16일을 뭐 당시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본인이 나와서 할 말은 제한적일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다른 이제 그 경호실장의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최순실이 프리패스를 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게 이제 한마디로 제일 중요한 주요 증인들이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라고 뭐 굳이 나가서 있어야 되겠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것 같아요. 안 나온다고 또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도 안 돼 있죠. 예, 지금 동행명령장을 보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고도 안 나오면 국회 모욕죄로 처벌은 할 수 있는데 최순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다른 죄가 많은데 거기에 뭐 5년 이하, 3년 이하 하나 더 추가된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저는 최순실이 나와봤자 울면 앉아서 울기나 하고 죄송합니다 반복하다 들어갈 거예요. 목소리도 막 흐느끼면서. 예, 저는 뭐 그 시간이면 저는 좀 제대로 된 그 증인들 가지고 좀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것이 외려 더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차분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경호실장하고 경호본부장은 지금까지는 경호실장 비서실장은 나와도 경호실장, 경호본부장은 안 나옵니다. 네. 경호실 차장이 행정을 총괄하는 차장이 나와서 이제 대신 그야말로 경호실을 갖다가 대표해서 항상 이제 국정조사나 감사에서 답변을 응했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영환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민정수석이 나오는 것은 관례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거부했는데 예전에 보면 문재인 민정수석 등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현재는 이 상황이 뭐냐니까 이게 일반적 관례를 될 때가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그야말로 피의자로서 입건되어 있는 사상 초유의 일 아닙니까? 탄핵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그렇다면 경호실장이나 경호본부장이 뭐 이런저런 과거의 관례를 들이대면서 물론 제가 단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거 관례를 대면서 안 나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왜? 지금 상황이 원체 비상한 시국이라면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어떤 그런 대처가 필요하시다. 내일 재벌 총수들이 나와서 또 증언해줄 문제 이것들이 또 이제 앞으로 특검 수사에도 핵심적인 내용, 이른바 3자 뇌물, 이 대통령의. 근데 이런 식이면 뭐 공무원들도 안 나오는데 총수들이 안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나올 가능성도 있죠. 전혀 배제할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어차피 한 번은 지금 마주쳐야 될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제보들 입장에서는 여기서 지금 이제 안 나오고 뭐 지금 이제 꼼수를 부린다고 한다면 아마 거기에 대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재벌 총수들은
아마 일단은 한번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고 한다면 빨리 맞고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지난해입니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국정감사에 정인으로 책대됐을 때 네. 사실 그때 국회에 직접 출석을 했거든요. 출석을 해서 직접 상당히 좀 어눌한 한국말씨지만 그러나 지시를 내기 자기 나름대로 오히려 좀 그러니까 좋은 여론을 계기가. 상당히 계기가 됐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재벌 총수들이 놓는 의미는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의 강제성 그리고 또 대가성 부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재벌들 입장에서는 아마 강제성 부분은 아마 인정할지 몰라도 대가성 부분은 아마 상당히 빠져나가려고 여러 가지 논리들을 준비를 많이 해오고 있을 건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된 창을 가지고 그 네네. 방패를 깰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이 정말 많이 되죠. 좀 예. 걱정도 되고 참 기대도 또 되는 측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을 테니까. 예, 네. 그렇죠. 50 청문회 보면 네. 그때 당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지금 이제 너무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아서 대통령 자리가 워낙 막강해서 그래서 돈 냈다. 사실 노무현 의원이 거기서 화제가 돼서 그래서 스타가 된 거 스타가 된 아닙니까? 거죠. 예. 네,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대기업 총수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국민들이 진짜 얼굴을 보고 목소리를 듣고 해명을 듣고 싶은 사람들 최순실 씨를 비롯해서 김기춘, 우병우,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의 장모, 장시호, 정유라, 정말 최순득. 많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지금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재경 변호사, 최순실 씨 변호사죠. 그 변호사는 이경재 이름이 변호사는 비슷합니다. 예. 예, 나와서 청문회 참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미 의회 청문회 참석했던 한 유명한 인사가 했던 것처럼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는 것은 사자밥이 되는 것이다라고 할 정도로 네. 어마어마한 여론 재판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씨가 국민들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분노, 최순실 개입에 대한 분노를 어느 정도 매를 맞으면서 선처를 바라는 것이 향후 검찰이나 그 조사에서 훨씬 더 유리한 국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의 이 화난 감정들을 갈무리해주는 의미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청문회에 나오는 것이 최순실을 위해서도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를 위해서도 좋다는 점을 명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으면 이게 만약 잘못되면 예. 탄핵안 표결에도 영향이 크겠죠? 아주 안 좋죠. 네. 그다음 또 12월 11일에 있을 제 7차 촛불 집회. 오늘부터 사실은 촛불이 이제 오늘 매일 하게 계속 갈수 있게 돼 있어요. 매일 7시 한다 그럽니다. 근데 기름을 붓게 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기억해 보세요. 옛날 보면 서울경찰청장 하던 김용판 경찰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선서를 거부합니다. 왜 거부하느냐?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수사 중이거나 네네. 재판이 진행 중인 관한 사건에 있어서 선서라고 거기서 한 얘기. 네. 그럼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검사는 아니잖아요. 막 물었을 때 거기서 답변하면 이것이 내 수사나 내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이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선서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네.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국회에 불러내서 왜 시원하게 이야기 못하느냐 하지만은 실제 거기 나오는 증인들 보면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나와서 지금 그 사람들에 대해서 특검에서 조만간 수사를 할 겁니다. 네. 수사 내지는 조사를 할 텐데 여기서 삐끗 잘못 얘기했다면 거기서 다시 제가 어떻게 보면 범죄의 어떤 단서를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굉장히 기대는 큽니다만은 생각보다 소출은 좀 작은 그런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말이죠. 네. 우리가 기억나는 게 네. 1차 우리 예전 1차 특별검사 때 청문회 나와서 유명한 앙드레 김 선생님. 김봉남 선생 말이요. 네. 예. 그것만 알았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네. 우리 국회가 상당히 청문회를 했던 아주 주요한 청문회가 두 번 저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88년 50 비리 청문회, 그렇고. 강주 청문회, 그리고 또 97년도죠. 97년도에 한보 비리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정태수 회장. 정태수 예. 회장. 그때는 사실 주요 증인들이 다 그때 나왔어요. 모르쇠란 말이 그때부터 나온 그때 거예요. 그렇죠. 예. 그때는 사실 한태수의 한보 회장 같은 경우도 저런 식으로 만약에 응하지 않으면 조금 더 추가되니까 그렇게 무시할 수 있지만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50 청문회도 그러면 그 주요 증인들이 왜 나왔느냐? 그때는 소위 말해서 대통령의 의지가 작용했다는 거죠.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50 비리 문제를 털고 가지 않고서는 네. 자신의 집권을 할 수가 없다. 계속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해 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의지가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네. 50과의 차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요 증인들이 거부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97년도 한보 비리 때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사실 모든 걸 내려놓았지 않습니까? 네, 네. 자신의 아들까지 지금 이제 구속되는 상황까지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지금 최순실 청문회에는 문제는 가장 주요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면서 네. 지금 완전히 모르쇠로 지금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뭐 경호실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물론 갈래죠. 갈래 안 넣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황태수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결국 대통령이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경호실장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최순실 씨도 아니 내한테 모든 걸 미루는데 내가 왜 다 독박을 뒤집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네. 결국은 뭐 딱 결론은 그겁니다. 결자 해제하셔야 될 분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 자세가 바뀌지 않는 이상 제대로 청문회가 이루어질까? 저는 거기에 대한 상당히 우려가 큽니다. 자, 이제 네. 청문회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국민들은 기대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오늘 또 중요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사실 청문회 증인이나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는 정유라 씨인데 학벌 논란이 많았잖아요. 네. 서울시 교육청에서 오늘 1차적으로 중요한 발표를 하나 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볼 텐데요.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를 했는데 네, 지금 정유라 청담고 졸업을 취소를 한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졸업을 취소를 하면 중졸이 되는 게 되죠.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자, 그뿐만 아니라 이 정유라가 고등학교에서 받은 특혜와 관련해서 의혹자 12명을 수사를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체육특기자 생활기록부를 전면 개선하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정유라 씨의 그 고교 졸업을 왜 취소하느냐인지 그 근거는 최소 105일치 공교 공무서를 허술했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 교육청은 네,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 뭐 명약 관화하게 이제 비위가 많다. 공문서도 믿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자막으로 보일 텐데 결국 예상됐던 상황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지난번에 발표했을 때 이제 법조인들한테 네. 누군가한테 의뢰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졸업 취소 여부는 결정을 하겠다 그랬는데 그 10명 중에 변호사 10명 중에 7명이 졸업 취소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회신을 했나 봐요. 그래서 네. 이제 졸업 취소로 이제 결정을 하고 거기에 이제 12명의 교원들 중에 뭐 돈을 받은 분도 있고 제대로 관리를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희연 교육감이 정치인은 정치인이에요. 이렇게 뭐 학사농단, 교육농단이라고 이제 하면서 본인도 책임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90도 절을 하는 모습도 이제 보였는데 글쎄 이 뭐 중졸이 되든 뭐가 되든 참 많은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줬던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을지. 예, 남의 집 자식 중졸됐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고 근본적인 거는 이 정유라의 이대 부정 입학이나 이 청담고의 그 학사 관리나 다 대통령의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선 후의 얘기거든요. 2014년에 고3이었고 그때 최순실이 학교에 가서 했다는 얘기가 그 담임 교사한테 애아빠, 그러니까 그때는 정윤회하고 이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애아빠가 너 하나 잘하는 건 아무 문제 없다, 뭐 별 문제 안 된다라는 식의 그런 뒷 배경을 계속 말을 했던 걸 봐서 저는 특검이든 국정조사든에서 저는 교육부가 이 부정입학과 이대 부정입학과 정유라 관련해서 학사 관리 관련해서 관여된 게 없는지 저는 교육부의 개입 여부도 꼭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요, 이제 중학교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중학교 학력이 인정이 되는 것이지 중학교 감사 결과까지 보면 과거 저희들 때는 중학교 의무 교육이 아니었을 때로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졸업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민의 그 4대 권리적 의무인 교육에 대해서까지 특혜를 통해서 제가 보기엔 건드린 것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그만큼 커졌고 사실상 우리 일반 국민들은 비선실세 국정농단도 농단이지만 저런 교육비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자식의 문제, 학부모의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공분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유라 자체에 대해서 중학생, 초등학생 졸업의 학력으로 내리는 건 학력에 대한 문제 마찬가지거니와 정유라 씨 빨리 검찰에서 특검에서라도 빨리 소환 조사해서 정유라가 안고 있는 교육비리 문제 그리고 비덱스포츠 이사로 있으면서 K스포츠 미르재단의 돈이 해외로 빼돌려지는 창고로 악용된 문제 그리고 삼성이 말 훈련자를 사준 몇십억의
자금의 수수 여부 이 문제도 또한 검찰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정유라 씨에 대한 그 소환 조사를 하고 소환하지 않는다면 강제 체포를 통한 조사라도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200만을 훌쩍 넘고 이렇게 막 자발적인 참여가 늘어난 데는 정유라 씨 때문이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런 엄청난 그 교육 비리를 보고 네. 중고생들, 네. 초등학생들까지 다 관심을 갖고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지난 토요일이었죠. 지난 토요일 날 이제 촛불 집회의 규모가 조금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어요. 왜 그러냐? 중고생들이 지금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서 아, 그렇군요. 학생들이 많이 못 나올 것이다. 어른들 생각이었어요. 어른들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네. 그 학생들이 다 나온 걸 보면 얼마나 그 지금 이제 정유라 씨의 이 교육 비리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단순하게 지금 대학교 입학 문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도 뭐 제대로 다니지도 않고도 거의 뭐 지금 이제 신의 딸처럼 이렇게 지금 이제 네. 완전히 뭐 교육 현장을 유린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아마 중고등학생들 입장에서는 지금 매일 꼬박꼬박 야자까지 해야 되는 그런 심정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진짜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패러디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또 정유라 패러디. 아니, 저 이번에 정유라 보면서 보면 그야말로 특혜, 반칙. 근데 특혜에다 더하기 반칙까지 했잖아요. 네네. 특혜, 반칙에다 제일 결정적으로 사람 불지른 거. 야, 부모 잘 만난 그 얘기. 돈도 실력이야. 네네. 니네 부모 탓해. 이런 이야기들인데 문제는 전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아까 우리 이수희 변호사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렇게 보면 그야말로 국정을 농단하고 학살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 방관했던 선생님들. 그거 갖다가 감시 감독이나 네네. 교육청 관계자들. 물론이거니와 저는 이 정유라의 사촌원인 장시호가 보면 또 비슷한 케이스로 뭐 대학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도 아닐 때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오로지 돈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번에 기회에 사실 특기생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한번 확 뜯어 고쳐야죠. 특기생 왜 필요합니까? 네. 특기생 이 제도, 특기생에게 그야말로 특혜를 주는 이런 제도 자체를 뜯어 고쳐야지. 그야말로 우리 사회가 그래도 미래가 있고 우리 사회에 그래도 한번 우리 열심히 공부할 맛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주지. 이런 특기, 저런 특기, 말 타고 가고 뭐 타고 가고. 승마 때문에 잘 가신 학생들도 있는데 그것도 말을 또 너무 폄하하시면 안 되고요. 하필이면 말이니까 둘 다 말이니까 그렇죠. 예. 장시호도 말, 알겠습니다. 정유라도 말.